자, 반갑습니다. 2027년 6월 평가원입니다. 평가원이고, 문과형제시문이고, 경제와 관련된 거, 문과형제시문이고,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 파트.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또 문제가 또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손글 독해로, 우리 손으로 그리는 손글 독해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요 제시문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 이러면서 완전 경쟁 시장을 설정을 해. 좀 옆에다 써야겠다. 완전 경쟁 시장. 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랑은 다른 이상적 시장인 거지.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보의 주체들이 그 경제의 주체들이 정보가 되게 공평하게 있는 거야. 국가, 나라도 있고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고 소비자들 이런. 근데 얘네들이 다 정보가 이제 공평하게 있는 거에 비해서 현실은 그러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현실은 투입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취득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지. 현실에서는. 그럼 누가 돈이 많겠어? 기업이 많겠지. 기업이 자신들이 뭐 화장품을 만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정보를 해서 분석 같은 것들을 해갖고 만들 거 아니야. 그거에 비해서 가게 소비자들은 그치? 정보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 좋은 거 다 들었어 라고 막 설명을 하면 얘네들은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역선택을 한다. 자, 이 역선택 사태를 해결하려고 누가 개입하는 거야? 정부가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는 거야? 법에 근거해서 기업에게 이런 것들 공개해라 라고 규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법에 근거한다.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현실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하는 방식이야. 자,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경제 파트의 뭐 배경 지식 같은데, 자, 그럼 이 제시문은 이거를 갖다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확장을 시키냐? 정보화랑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의 경제의 정보의 비대칭성 이걸 한번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온라인 상거래에서 온라인 상태에서 자, AI를 활용한대. AI를 활용해서 정보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진위나 의도, 편향 등 같은 것들 알기 어려운 허위 과장, 광고 같은 것들 요새 막 그렇지 의사가 나와갖고 막 얘기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가짜 사람이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정부는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해 갖고 요게 이제 중요하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뒤에 이제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데 얘가 사업자를 일단 규정할 수 있어. A라고 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A 방법으로는. 자, 뭐를 규정했냐면 AI로 생성된 서비스.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 얘는 서비스나 제품인데 제품 자체에 AI가 들어간 거야. 제품 자체를 AI를 활용해서 만든 거에다가 요 표시를 해라고 규정한 거야. 이랬더니 사람들이 야, 제품에만 할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제품이야, 제품. 제품에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야, 거기만 하지 말고 저기 광고하는 사람들, 광고가 되어 있는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혹은 플랫폼, 광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 유튜브 사업자들, 얘네들한테도 이거를 하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건 아직 안 일어난 거야. 이해하지 지금? 얘네는 아직 안 일어난 거야. 세모야, 세모. 얘는 일어난 거야. 얘네까지는 법적으로 규정을 해준 거야. 이게 뒤에서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정부의 개입 자체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제시문의 논설문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시 두 개로 쪼개지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경쟁을 시켜야 된다. 완전 경쟁을 주장하는, 그치? 사상의 자유, 이 파트. 이 팀은 사상의 자유를 극대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 이 사상의 자유라 이론에 따르면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가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되고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자, 어떤 사상들, 정보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야. 이 정보들도 서로 싸워갖고, 경쟁을 통해서 진위, 진짜인지 거짓인지 조차도 진짜가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난 거야. 정부가 괜히 개입하지 마. 정부의 개입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경쟁을 통해서 이 진위나 이게 선택을 받는다는 거야. 그치? 가치나 진위가 선택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요거에 요러한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게 일단 미국의 헌법?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야. 그래서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를 철저하게 지켜줘라. 진짜 명백하게 뭔가 위험이 되는 게 아니면. 자, 이렇게 얘기했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플랫폼 시장의 사업자도 얘네들도 지가 스스로 규제를 해. 근데 이 규제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 자율 규제야, 자율 규제. 이게 중요한 거지. 자율 규제를 통해 갖고 컨텐츠를 규제해라. 자, 요게 첫 번째고. 자, 그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요게 판례가 있는 거야. 헌법재판소도 사회적 정치적 표현의 지위나 가치 여부는 사상과 의견의 경쟁으로 해결돼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표현, 어떤 사회적 정치적 표현에 이게 진짜냐 가짜냐, 혹은 진위, 진짜냐 가짜냐, 혹은 요거의 가치 같은 것들은 경쟁을 통해서 해야지, 이걸 막 법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나온 거야, 지금. 두 가지 사례가 헌법, 미국 연방 법률. 그래서 사상의 자유팀이 있는 거야. 자, 그거에 비해 반대쪽 팀은 누가 있는 거야, 그럼? 반대쪽 팀은 이거에 대한 비판론이 있는 겁니다. 비판론. 자, 비판론에서는 진실된 게 너무 적게 나와. 그 다음에, 과장되고,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어. 그래서 뭐가 안 돼? 야, 경쟁이 안 되던데? 경쟁 자체가 안 돼. 막 이제 뭐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이러면, 그치? 이렇게 되면 집단적으로 집단이,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의도적으로 유통된 정보에 시민들이, 이렇게 왜곡된 거에 시민들이 판단을 똑바로 못 하게 된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걸 오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이냐? 아니다. 이거 그럴 수 없다. 이거를 방해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 그래서 얘네들은 정부가 공동규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주장은 해.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 강화시켜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문장이 되게 재밌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규제. 그럼 정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우자. 다시 쓰자. 자, 여기 봐봐. 플랫폼도 있고, 플랫폼 사업자도 있고, 정부도 있고, 얘네 둘이 공동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법적 근거는 둘 다 갖춰야 돼. 법적인 근거는 갖추는데 1차 플랫폼에서, 그치? 먼저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자, 그 다음에 2차에서 그래도 안 되면 정부가 나서는 거야. 미흡하면 정부가 규제한다. 자, 그럼 얘도 정부가 바로 뛰어들진 않네. 그치? 비판론도. 이 부분이 유죄신문에서의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적에 어느 부분 어려웠냐면 이 부분 어려웠어. 얘와 얘를 구분하는 거. 이게 마지막 3점짜리 문제였던 거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했어요. 이 부분. 공동으로 규제한다. A팀과 B팀의 공동점 차이점.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주면 약간 재밌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다시 얘네를 적용해서 헌법재판소의 실명 확인,
실명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헌법재판이 있었던 거야. 내용인즉슨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용자의 실명 확인을 안 한 인터넷 언론사에게 정부가 건 거야. 소송을 한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인터넷 언론사. 누가? 어떤 사람이 실명을 안 하고 막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 그러니까 정부가 어디를 건 거야? 정부가 인터넷 이 언론사를 제재하려고 법률을 규정을 했어. 그랬더니 얘네가 이제 헌법소송 간 거야. 위헌이다. 자, 결론 어떻게 났어? 위헌으로 났어. 위헌이 다수 의견이야. 그래서 결론이 여기로 난 거야. 그래서 정부 너네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소수 의견이 중요해. 소수 의견. 소수 의견은 정부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게 소수 의견이야. 그치? 비판론과 같은 취지에서 허위 왜곡 정보는 토론 등의 자율적 방법으로 교정되기 어렵다. 허위 왜곡된 게 자율적으로 교정이 되냐? 교정 어렵다. 좀 힘들다. 이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답은 얘가 된 거야, 지금.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서 재심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사실은. 근데 지금 포인트는 요 파란색으로 해줬던 부분이 있지. 일단 요거 어떻게 정부와 사업자가 이제 A 법률을 적용하는 건 사업자에게가 하는 건데, 이 사업자는 서비스와 제품을 AI로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광고를 AI로 만들어낸 거는 광고고, 그치? 그걸 올린 게 플랫폼이고. 그럼 이거 사업자는 AI 제품이야. AI를 통해서 만든 거. 거기에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자, 두 번째, 사상의 자유와 비판론이 부딪히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대다수의 판례는 지금 사상의 자유 쪽으로 가고 있는데, 비판론 쪽에서 그래도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래갖고 하는데, 이 비판론조차도 플랫폼과 정부가 동시에 공동으로 규제를 하는 거야. 정부가 먼저 하는 거에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규제 자체를. 그래서 플랫폼이 먼저 자율적으로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규제.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실질적인 판례도, 그치? 위헌으로 나왔어. 이게 이제 판례가 됐다. 요거까지 파악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